스웨덴 최남단에 위치한 스코네 지역에서 한국인 남편과 아주 힘들게 결혼을 하게 된 스웨덴 여성의 사연을 제보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잘못된 편견 때문에 혹독한 연애 기간을 거치고 결혼에 꼴이 나게 된 늘손 씨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버튼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있는 사연을 재구성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감동적이고 가슴 따뜻한 사연이나 재미있는 사연은 이메일 또는 쪽지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연자를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 국적의 여성 세실리아 늘손이라고 해요. 저는 스웨덴의 S자동차 제조회사에 특정 부품을 독점으로 생산해 공급하는 건실한 중견회사의 경영주이신 아버지를 두었기에 태어났을 때부터 저는 일반적인 친구들과는 전혀 다른 풍족한 삶을 살아왔는데요. 아버지께서 회사를 설립하실 당시 스웨덴의 대형 트럭은 독일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품질에 대해 인정받았기 때문에 일찍부터 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을 시작하신 저희 아버지께서는 운이 좋게도 기술력을 인정받아 스웨덴의 S대기업에 납품을 시작하셨고 사업의 규모와 매출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해 막대한 돈을 버실 수 있게 되셨었죠. 때문에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저를 직접적으로 돌봐주시기보다는 저는 한국 국적의 부모이신 순자 이모에게 전문적으로 맡겨져 커왔고 모든 일상생활에서 비서분들의 보호 아래 자라왔습니다. 순자 이모는 젊은 시절 스웨덴의 간호사로 일을 하러 오셨다가 헌신적인 그녀의 모습에 스웨덴의 한 병원에서 그와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시민권을 취득하셨고 그녀의 헌신적인 모습과 친절함은 제가 살고 있는 스코네 지역 신문에 소개될 정도로 유명했기에 아버지께서는 직접 순자 이모를 찾아가 상당한 연봉을 제시하시고 순자 이모를 저의 보모로 스카우트 하시게 되셨어요. 하지만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비서분들 아래에서 살아왔던 가정 환경 때문인지 저는 평범한 일상생활에서조차도 매우 답답함을 느꼈고 사사건건 모든 행동에 간섭하는 비서분들 때문에 속상해할 때마다 순자 이모는 매번 저를 진심 어린 사랑으로 대해주셨기에 저는 부모님보다 더 부모 같은 순자 이모의 사랑 아래 어느덧 기초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 나이에 스웨덴의 상류층 자제들이 모인 스웨덴의 고급 학교에 다녔던 저는 시시때때로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다른 친구들의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의 알 수 없는 부탁들 때문에 점차 인간관계 자체가 싫어지기 시작했죠. 매일 학교에 갈 때마다 친구 부모님이나 몇몇의 선생님께서는 저희 아버지에게 뭔가를 전해달라며 편지가 들었다는 두툼한 봉투를 주시기도 했었는데 저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러한 부탁 때문에 질려버린 나머지 받았던 봉투들을 쓰레기통에 버린 경험마저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러한 가슴이 턱턱 막히는 상류층 자제의 삶을 벗어나 현재는 남편을 잘 만나 오직 제 자신만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께서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는데요. 사업엔 항상 위기가 찾아오기 마련이고 그 위기를 넘어서게 되면 더 큰 부가 생기게 되는 것처럼 사업에 큰 위기가 찾아오셨던 아버지께서는 사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한국이라는 나라로 떠나셨고 바로 그곳에서 한국의 대기업 자동차 회사의 대표분들과 기술자분들을 만나 사업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셨고 현재 스웨덴에서 큰 회사로 성장시킬 수 있으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언제나 저를 볼 때마다 한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배울 것이 너무나 많은 기회의 땅이라며 제가 성인이 되면 반드시 한국이라 하는 나라를 여행해보라는 추천까지 해주실 정도였죠. 하지만 그때 당시 저에게는 매일이 지옥 같은 삶이었어요. 그저 다른 친구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도 저의 옆에는 제 생활을 24시간 동안 감시하는 비서분이 있으셨고 이 때문인지 평범한 친구들은 저에게 접근조차 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었죠. 처음에는 원하는 장난감이라던가 비싼 옷을 가질 수 있는 부자라는 사실이 좋기도 했지만 저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세상을 깨우치고 1살, 2살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러한 억압당하는 삶에 지쳐가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저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목적이 있는 해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철저히 그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친구들이나 어른들이 저에게 다가올 때는 매번 제가 아닌 저희 아버지에게 목적이 있는 사람들 같아 보였고 진정으로 저라는 사람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 그저 저라는 사람은 부모님에게 닿기 위한 중간 다리로 생각할 뿐이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렇게 껍데기뿐인 삶을 살아오던 저는 어느 날 저희 아버지에게 당최 이러한 방식으로는 살지 못하겠다고 소리 지르며 집을 나가고 싶다는 말을 했었죠. 이미 아버지께선 저를 미국에 있는 대학교로 입학시킬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였는데 그것을 순자이모를 통해 알아차린 순간 어떻게든 이 지옥에서 도망쳐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제 말을 들으신 아버지는 화가 나셨는지 큰 소리로 일단은 미국으로 가 있으라면서 윽박 지르셨고 절대 생각을 굽히지 않으실 것 같았죠. 그때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순자이모는 바닥에 무릎을 꿇으시고는 이번만은 닐손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해달라면서 눈물을 보이셨고 더 큰 세상을 보기 위해서 닐손에게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하셨죠. 항상 저를 사랑으로 묵묵하게 돌봐주고 단 한 번도 저희 집에서 보모로 일하게 된 날부터 부탁을 해본 적 없었던 이러한 순자이모의 행동에 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곰곰이 고민하셨고 약 1시간 정도 뒤에 저에게 다가와 한국으로 간다면 집에서 나가도 좋다는 황당스러운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아버지에게 어렸을 때부터 몇 번 들어보았을 뿐 크게 관심은 없었지만 저를 억압하는 그 집을 빠져나가기 위해선 그저 알겠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그렇게 약 2주 뒤 순자이모가 챙겨준 가방을 챙기고 집을 나와 독립하게 되었는데요. 평생을 풍족하고 감시당하는 삶을 살아오던 저에게 그러한 자유는 정말 꿀맛같이 느껴졌고 바로 지금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순자이모 덕분에 저는 곧바로 한국의 서울에서 거주할 수 있는 집과 약간의 돈을 아버지에게 지원받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고 그때부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공부였던 요리 공부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항상 저희 아버지께서는 자신이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보고 기계공학이나 경영학을 배우라고 늘 말씀하셨지만 저는 온전히 제가 하고 싶은 기술을 배우고 싶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한국 카페나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한국어도 배우고 요리 관련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그때 당시 스웨덴에서 갑자기 한국의 K-팝이나 드라마, 예능 같은 미디어들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었고 특히나 한국 요리가 막 유행하기 시작할 때였어요. 제가 있던 스웨덴 남부 지역인 스코네 지역조차도 한식을 파는 음식점이 하나둘 생기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요리를 배워보기로 결정한 거였어요. 그러한데 처음 요리 수업을 들으러 간 날 저는 충격을 받고 말았는데요. 요리 수업을 진행해 주시는 선생님께서 저와 나이 차이가 별로 있어 보이지 않던 매우 젊은 한국인 남자 선생님이셨기 때문이었어요. 능숙하게 요리 수업을 이끌어가던 한국인 선생님은 외국인인 저를 위해 능숙한 영어로 따로 설명까지 해주셨던 모습에 저는 뭔가 알 수 없는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수업이 하루하루 진행되어 갈수록 저는 그 한국인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고 말았는데요. 저는 일부러 한국인 선생님과 더 말을 하기 위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 척 빈번히 질문을 건넸고 언제나 혜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한국인 선생님께서는 작은 미소를 보이시면서 저에게 친절히 알려주시더군요. 이제 막 20살이 된 저와 기껏해야 5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던 혜성 선생님도 점점 저에게 호감을 느끼셨는지 수업이 끝나면 같이 학원 밖에서 식사를 하거나 커피도 마시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학원을 다닌 지 약 9개월이 되던 날 저와 혜성 선생님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자유가 없는 억압된 삶을 살아오던 저에게 마음이 맞는 누군가를 만나서 연애를 시작한 것만으로도 행복한 일이었고 혜성 씨 또한 자신과는 다른 삶을 살아온 저의 모습에도 존중하고 이해해 주더군요. 처음에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된 저와 혜성 씨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치 하늘이 이어준 인연인 것처럼 잘 맞는 부분이 너무나 많았고 결혼을 생각하게 될 정도의 사이까지 발전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혜성 씨와 점점 깊은 관계가 되어갈수록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상류층 가정에서 태어난 딸로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 저는 혜성 씨가 가진 배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서로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수록 이러한 현실적인 부분은 더 크게 다가왔죠. 저는 혜성 씨의 모든 것을 사랑해 줄 수 있었지만 저의 아버지께서 그러한 혜성 씨의 배경을 받아주실지 의문이었어요. 하지만 혜성 씨와 만나면 만날수록 이 남자가 아닌 그 누구와도 결혼하고 싶지 않았어요. 약 2년의 시간 동안 연애를 해오던 저와 혜성 씨는 드디어 3년째 되던 어느 날 아무런 예고 없이 저희 스웨덴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는데요. 혜성 씨는 대규모 크기의 주택인 저희 집을 보더니 조금 놀란 눈치였고 저는 그러한 혜성 씨의 모습이
그저 귀여워 보일 뿐이었죠. 급작스레 찾아온 저의 방문에 집에 계시던 아버지께서도 너무 놀란 눈치였고 저와 함께 찾아온 혜성 씨의 모습에 더욱더 놀란 듯해 보였어요. 저 또한 아무런 예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 잘못이기는 했지만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선 혜성 씨라는 사람을 직접 소개하고 설득하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저와 아버지 그리고 혜성 씨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하지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아버지께서는 혜성 씨를 보더니 가난한 사람과는 결혼은 절대 안 된다며 돌아가라는 어처구니 없는 태도를 보이시기 시작했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저 혜성 씨의 겉모습만 보시고는 판단하신 것 같았죠. 하지만 혜성 씨는 그저 조용히 미소만 보일 뿐 자신의 가정 환경이나 배경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은 채 저에게 진심으로 잘할 수 있다는 당찬 포부를 설명해 나갔어요. 아버지께서는 끊임없이 예의 없이 혜성 씨를 몰아붙이셨고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저는 혜성 씨의 손을 잡고 그냥 가자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혜성 씨와 저를 불러내시더니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직접 능력을 증명할 시간을 주겠다면서 아무런 지원 없이 스웨덴에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방안을 찾아오라는 황당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스웨덴에 아무런 기반도 없는 상황에서 혜성 씨더러 능력을 증명하라는 황당한 말에 저는 우리끼리 조용히 결혼하자며 아버지를 무시했으나 이상하게도 혜성 씨는 당당한 모습을 보이며 그렇게 하시죠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약 일주일 동안 혜성 씨는 한국에서 가져온 모든 경비를 투입해 길거리 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매대를 공공기관에 허가받기 시작했고 오랜만에 스웨덴으로 돌아온 저를 응원하던 순자 이모의 도움으로 집에서 사용하지 않던 주방용품들을 받아서 어느 정도 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구색을 갖춘 길거리 매장을 만들 수 있게 되었죠. 일주일 동안 혜성 씨는 철저한 시장 조사를 통해 현재 북유럽에서 한류의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면서 K-팝이나 한국의 드라마 예능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수요가 엄청날 것이라면서 분명 한국 음식 또한 폭발적인 수요가 있을 것이라며 확신에 찬 모습을 보였어요. 요리를 지속적으로 공부해왔었고 직업이 요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던 혜성 씨였던 터라 음식을 만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카페나 음식점 아르바이트를 오랫동안 했었던 저 또한 스웨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한국 음식 메뉴들을 혜성 씨와 선별하고 2주일 뒤부터 판매를 시작했죠. 저희가 내놓은 음식은 한국의 매운 음식인 떡볶이와 라면 그리고 한국식 핫도그였었죠. 혜성 씨는 요리를 공부해왔던 사람답게 매운 걸 잘 먹지 못하는 스웨덴 사람들을 위해 고춧가루 대신 파프리카 가루를 넣은 덜 매운 떡볶이를 만들어냈고 이것은 저희 길거리 매장의 최고 요자 메뉴가 되었어요.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통해 한국에 대한 궁금증이 폭발해 있던 스웨덴 사람들은 가게가 열기 전부터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고 하루가 다르게 저희 가게 소문은 퍼져나갔고 어느덧 저와 혜성 씨 둘만의 힘으로는 손님들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를 정도였죠. 그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장사를 해나가던 어느 날 이른 아침 오픈 전부터 어마어마한 손님들이 가게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이제는 아버지께 혜성 씨의 능력을 증명한다는 것을 떠나 너무나 바쁜 관계로 이렇게나 많은 손님들을 실망시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될 정도였죠. 그런데 그때 멀리서 눈에 익숙한 동양인 여성들이 저희 가게로 다가왔죠. 알고 봤더니 순자 이모를 포함해 한국에서 이민 오신 순자 이모 친구분들이셨고 매일 저를 응원하는 마음에 지켜보았다가 조금이라도 손을 보태기 위해 도움을 주러 오셨다고 하셨죠. 항상 저를 어렸을 때부터 애지중지 키워주셨던 순자 이모야 저를 자식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도움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대가 없이 친구 말 한마디에 도움을 주러 오셨다는 말에 저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느꼈던 한국인의 정을 새삼 다시 느끼게 되었죠. 보통 유럽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강해 자신의 일만 처리하면 다른 사람들의 일은 눈에 거들떠보지도 않고 정해진 시간보다 일이 빨리 끝날 것 같으면 천천히 여유를 부리며 자신의 일만 처리하는데 한국에서는 항상 서로 자신의 일이 먼저 끝나면 도움을 주고 일 처리도 빠르고 정확했죠. 그렇게 순자 이모와 친구들의 도움으로 저와 혜성 씨 가게는 빠르게 안정화되기 시작했고 불과 3개월 만에 스웨덴 남부 스코네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 음식을 파는 길거리 매장이 되었고 지역 방송사에서도 취재를 나올 정도로 엄청난 유명세를 가지게 되었어요. 스코네 지역의 유명한 음식점에서도 지역 방송사의 혜성 씨의 인터뷰를 보고
상당한 연봉을 제시하며 한국 식당 오픈을 투자해 줄 테니 셰프로 일해달라며 스카우트 제의가 올 정도였죠. 하루하루 정신없이 3개월 동안 길거리 가게 매장을 운영하며 스코네 지역의 큰 음식점들과의 협업까지 진행하고 있던 저와 혜성 씨에게 어느 날 아버지께서 불쑥 직접 찾아오셨죠. 아버지께서는 그동안 소문을 듣고 가게 주변을 오고 가며 지켜보았고 방송사에서 취재한 프로그램까지 모두 보셨다며 그동안 혜성 씨의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 미안하다는 자존심 굽힌 사과까지 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죠. 그렇게 아버지께서는 그 자리에서 혜성 씨와 저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그날 저를 어렸을 때부터 키워주셨던 순자 이모와 이모 친구들 그리고 매장 앞에서 기다리시던 손님들의 축복을 받으며 혜성 씨에게 너무 멋진 프로포즈까지 받게 되었어요. 또한 아버지께서는 꽤 큰 금액을 계약서를 작성해서 투자해 줄 테니 좀 더 많은 스웨덴 사람들에게 더 위생적이고 맛있는 한식들을 만들 수 있는 한국 음식점을 만들어 보자며 혜성 씨에게 투자를 제안했죠. 그리고 현재 혜성 씨는 저와 한국에서 한 번, 스웨덴에서 한 번 이렇게 2번의 결혼식을 올리고 지금은 스웨덴 남부 스코네 지역에서 가장 큰 한국 음식점을 오픈해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매장을 관리하는 책임자로 함께 일하고 있고 혜성 씨는 한국 음식점뿐만 아니라 한국 음식을 홍보하는 행사까지 열 정도로 한식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고 최근에는 스웨덴에서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는 한국 라면을 직수입해 유통하는 사업까지 하고 있죠. 나날이 발전하는 혜성 씨의 모습에 아버지께서도 큰 힘이 되는 사위를 얻으셨다며 매일마다 혜성 씨의 가게에 와서 저녁을 드시고 계세요. 혜성 씨라는 한국 남자를 만난 것에 늘 감사하고 있는 지금 한국에서의 경험이 세상에서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다는 걸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연 들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